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님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그 공부를 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을 13살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등학교밖에 수업을 못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게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늘 이제 공부를 못했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죠. 네네네. 예, 그래서 50대 초반에 이제 검정고시로 해서 네. 이제 대학원과정에서 진짜요? 박사과정을 하고 그럼 대학까지 다 하시고 대학원 지금은 석사- 그러면은 박사 예, 3학기 3학기 중이시라고요? 예, 현재도 예. 진행형? 예. 아는 거 많지 않아도 네. 모른다고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좀. 대단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신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일 것 같고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로 바빠 공부해 이러면 진짜 자녀분들하고 아내분은 대표님의 성공으로부터 소외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녹화하실 때 보면은 아내분 손 붙들고 오시더란 말이죠. 근데 뭔가 비결이 뭘까요?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잘 보이려고 했던 건데 또 아픈 데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재혼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예. 이건 재혼이라고 할 수도 없죠.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전처애가 셋인데 네. 셋만 잘 지금 키워서 이제 선생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집사람이 든든하게 애들을 잘 보살펴 줬기에 또 저도 나가서 공부도 하고 또 가와만사성이라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분은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30대 아니셨어요? 그러면은? 30대 후반대죠. 왜 그러냐면 네. 4년 연상이니까. 그 예. 당시에 선진적이셨네요. 그 자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왜 이렇게 보면은 아동학대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참 네. 마음이 아프던데 저는 그걸 이해를 아직 못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네. 재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전처의 아이들인데. 예. 딸내미 지 엄마한테 참 셋 다 잘하고 또 손녀가 있어요. 내가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네. 걔가 이제 대학생인데 아이들 크군요. 그러니까. 외손녀가 네네. 지금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을 하더니 교육대학이 있어요. 저기 네네. 교원대학이라고 하던가요? 저기 네네. 청주에. 예. 거기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고 선생님 되겠다고 해서 아주 우리 예선녀가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자랑하실 만하네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가 아니라 네네. 책을 부모라 할아버지가 보는 모습을 보면 하지 말래도 한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막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예. 손녀분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자랑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데는 할아버지의 학구열이 자연스럽게 물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검정고시로 학교 이렇게 패스한 얘기랑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공부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쪽에는 우리 나이에 이렇게 보니까 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뒤늦게나마. 근데 제가 이 검정고시 공부하기 전에 네. 이렇게 인터뷰를 가끔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가끔은 영어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컬리지라는 그 얘기가 나와서 컬리지가 뭔가 걸레질인가 갑작스레 근데 그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용기라는 얘기더라고요. 네네. 영어로.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초반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하는 방법을 또 모르잖아요. 독학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아들이
한기대 나와가지고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네. 그 몸짱으로도 저보고 한 1m 80 정도 되는데 우와. 네. 아빠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학원에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학원에 가도 최소한도 고등학교 나왔을 법한 사람인데 그 학원 가서 아는 사람이나 만나면 네. 어떻게 변명하나 하다가 그럼 거기에 접수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과정, 고등과정을 하는데 그때 학원에 그 180만 원인가 줬어요. 아, 그 과정이. 네네. 네네. 그래서 그게 중학과정, 고등과정 다 졸업시켜주는 돈이에요. 그게. 네네. 근데 제가 가가지고 학원 한 10일 정도 나갔는데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도 안 했는데 뭔 시험이냐. 네네. 근데 그 전에 그 야케스에 보면은 한쪽엔 영어 한쪽엔 한글이었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영어를 모르니까 뒤집어져 있으면 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한 2년 배운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가가지고 학원에 가서 이제 몇 번 다니고 또 남자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낮 시간인데. 아, 여자분들이 많이 예, 계시고.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같이 주부들하고 이제 껴서 했는데 그 들어놓 있다가 가보니까 머리에 새집 짓고 그러니까 나를 그때 또 콧수염도 길렀었어요 제가 저기 아, 네. 깍두기 머리하고 네. 그때 사람들이 안 봐주더라고. 근데 학원 원장이 한 20일 정도 됐는데 한번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국가고시니까 시험을 보세요. 그래 경험 삼아. 근데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68점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둘 다요? 통합이에요? 아니요. 중학교 과정만 25일 만에 합격이 된 거예요. 아, 네네. 학원 나간 지. 그래가지고, 아, 이 공부 별거 아니구나. 그 이제 고등과정을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중학과정에서 그 고등학교 과정 대입검정고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정고시는 4월 달에 시험이 있고 8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공부가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뭐 할 거 다 하고 좀 거만하게 했죠. 네, 별거 아니구나. 예. 그러고서 딱 했는데 그 공부하면서 보니까 뭐 수학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 생전 듣지도 못하던 거.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시험 봤는데 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징크스가 있을 것 같고 한 몇 번씩 한 5, 6번씩 시험 봐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 방통학교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고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손녀 얘기했지만 걔 오던 안 오던 죽기 살기로 방 알아 각방 써가지고 여지껏 각방 쓰고 있어요 제가. 아, 공부한다고 시작한 각방이 아직까지. 예. 그래가지고 시험을 4월 달에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네. 1년 만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하고 거네요. 또 사람이 그것도 공부도 또 욕심이더라고요. 네.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남들이 또 여자분들 주부들이 또 공부 같이 한 사람들이 대학 간다고 또 서로 난리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 학점은행제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울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학교 가서 그 합격증을 띄워봤다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내 이름을 넣어서. 네. 예. 그래서 아 요즘은 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 항상 늘 그쵸. 네,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네. 항상. 지금 와서는 이제 그래서 대학교 가서 6년 공부하고 네. 대학교 그 학점은행제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 그래서 좋아요 공부하기가. 그래가지고 하고 또 저는 이제 개미 인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학교에 학생들한테 학부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특강을 많이 했어요. 아, 대학 특강도 예, 하시고. 제가 회사 하는 거, 회사에 대한 경험담 이런 거. 그렇죠. 공부는 왜 하게 됐냐 우리 쪽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고
박사 과정을 쉬었죠. 이제 안 하려고. 네. 그랬더니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때를 만나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치열하게 단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억지로 시키면 죽어도 하기 싫은 게 공부잖아요. 예, 공부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늦게 안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강의실에서 문 닫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손녀 자랑을 했잖아요. 네네. 손자하고. 걔들한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더라고 중간에. 포기하면. 네네네. 그래서 했고 손자 손녀가 공부 잘해주니까 그게 또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네요. 네네. 아이고 참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세월인데 이렇게 열심히만 사셨는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대표님을 어느 순간에는 쑥 손을 끌어주기도 했는지 기회라고 하면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대표님한테는? 나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 원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뭐 누가 끌어줬다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우리 집사람이 뒤늦게 만났지만 갑작스레 또 우리 전처가 네. 애를 놔두고 이제 사고로 갑작스레 죽다 보니까 참 충격이 좀 컸죠. 네. 그때 세상을 등지고 싶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금 현재 집사람이 너무나 뒤에서 잘 받쳐주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네. 네.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학교를 갔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투정을 한번 하더라고요. 네. 나는 뭐냐고. 그래서 캠핑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7년 네네. 전에. 오. 그래서 같이 한 2년 동안 여행을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예. 아이고,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행복하게 열심히 사신 것만큼 열매를 거두며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죠?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사업을 또 새롭게도 준비하고 작년에도 새롭게 런칭하셨다고 새로운 사업 네. 모델을 만드셨듯이 네. 예, 사업을 지금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청장년층들도 되게 많습니다. 기존에 살던 방식을 좀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새롭게 직장을 얻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만날 텐데 이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잘해서 공부를 잘하고 해서 대기업 가면 좋겠죠. 네. 뭐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롯데가 됐든 하나가 됐든 그러나 어디든지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못 간다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난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단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평범한 데서 나무가 크면은 보기가 좋긴 하고 큰 나무가 있겠지만 그 절벽에 바위에 나무가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게. 근사하죠. 그렇죠. 네네. 크진 않아도. 예,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서, 저기서 나무가 예, 이런 생각 들죠. 어디서 어떤 환경이 있든 자기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젊은 친구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또 행복이라는 건 갑작스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늘 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다 보면 네네. 보이게 된다라고 난 보고요. 네네. 예. 아까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 포기하지 않는 인생.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이제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벌써 맞아요. 67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어떻게 값진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돈보다도 인맥이 금맥이라고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이진아 대표님 만난 것도 어떤 하나의 인간관계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누구나 다 인간관계는 금맥이라고 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결국은 예, 예. 사람의 일들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직업의 업으로 삼으시게 된 기회가 됐네요. 그렇죠.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 각 가맹점이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인파멘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불이 없는 거죠. 네네. 서로 윈윈하면서 가는 거. 저는 그리고 가는-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그렇죠. 것. 예. 그 교육을 우리는 매번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네네. 네. 과거에는 직업이라는 게 따로 없고 직장에 어딘가 소속이 돼야 안정감을 느끼고 네. 예, 직장에서 평생 직장이라고 평생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세상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제 다양하잖아요. 일도 다양하고 또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네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일자리가 네. 많아졌고 네. 또 각양 자기 그 1인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러나 일자리랑. 직장보다도 직업을 만들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네. 이게 자기의 이제 앞으로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직장보단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예, 예. 찾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계속 도전하고 네, 일을 네. 만들어 나가는 네, 네.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 이제 인생이 정말 아깝다. 예,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아까운, 예, 앞으로 일하실 수 있는 파워풀하게 지금처럼 일하실 수 있는 사회적 연령이 사실 크게 길진 않다고 한다면, 예, 남은 목표가 글쎄, 있다면 이제 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네. 나름대로 이것저것 일을 나이에 맞지 않게 벌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제 일을 그렇죠. 줄여야 되고. 작년에도 네. 새로운 일 만들고 막. 네. 근데 그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는 얘기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네. 예. 저는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그 검정고시 하기 전에 이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책을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자랑 같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랑하셔도 네. 되는 날입니다. 몇천 권을 봤습니다. 그러고 몇 천 권. 예, 45살까지 저는 내성적이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어디 가서 자기소개도 못하고 네. 그랬었는데 언젠가 나이를 먹으면 양기가 입으로 온다고 그러더니 그 양기가 입으로 왔나 봅니다. 아, 네네. 예, 그걸 어떻게 됐든 저는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갔다가 오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방송. 네. 멋진 말씀인데요.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네. 또 개미 인력에 와서 김상철이 만나서 가맹점이 됐든 직원이 됐든 만나서 행복했어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전 그보다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아니,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씀도 있듯이 텔레토비라는 재밌는 애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었죠? 네. 예, 그것도 그 정년퇴직한 PD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삐삐 롱스타킹도 60 넘으신 작가님이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젊은 날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창작력, 창의력은 그 깊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 믿질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생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나이 사람들은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지만 좌우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면 좋고 이렇게 인기 많은 프로의 그 하우투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지식 플랫폼 하우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지독히 아날로그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업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합법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해서 전국의 노동 인력을 합리적으로 공급시키는 사업을 설계하신 김상철 대표님께 정말 많은 영감을 받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무언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란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발견해내는 일, 하우투 시청자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하우투의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